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74번째 강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중개업소 취업요령 11가지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가 작년 12월 1일 날 27,000여 명 새로 탄생했습니다. 2023년 출발과 더불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창업 현상 기피로 중개업 취업에 대한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취업 요령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초보 중개사들이 중개업소 취업하기가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취업 요령 11가지를 요약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근무 조건을 확실히 제시하는 업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봉급제냐 인센티브제나 건강보험 가입을 시켜줄 것인가,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시켜 주실 것인가, 또 봉급제면 기본급을 얼마로 정하느냐, 아니면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냐, 이런 비율, 인센티브도 비율을 정하셔야죠. 뭐 5대5다, 6대4다, 혹은 기본급 플러스 내가 한 거에 대해서 10 내지 15%다. 이런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휴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관계를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만둔다면 근무날까지 계약한 수수료를 주는지, 예를 들어서 3달을 근무했는데 내가 그동안 10개에서 6개는 받았고 4개가 아직 잔금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고용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기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고용계약서에 명시해서 근무하는 그날까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할 때 근무 환경은 좋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개업소가 적정한 곳에 취업을 선호해야 합니다. 중개업소 숫자가 너무 많으면 경쟁이 심할 거고, 경쟁이 심하면 어떤 스킬이나 능력이 강조되는 것보다는 불법적인 중개 관행이 판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소가 너무 많은 곳을 선택하면 거기에 터줏대감이나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이상계 중개업소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중개를 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업소에서 배울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터줏대감이나 능력 있는 중개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권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데 들어간다면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중개업을 배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담당 업무를 정확히 정하셔야 됩니다. 전공 과목을 정하고 근무를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아니면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한꺼번에 합치든지 상가, 건물, 토지, 분양권, 뭐 빌딩,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창고, 공장. 그럼 이런 분야에서 뭐 잡동사니 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분야, 내가 담당하는 분야를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중개업계에서 취업을 해서 빨리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허드렛 일만 하게 되고, 허드렛 일만 하게 되면 중개업에서의 전문성 확보는 힘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출퇴근하기가 거리가 용이해야 됩니다. 하루 자동차로 차량으로 한 30분 이내, 또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가 좋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낮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반드시 그렇게만 전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이면 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너무 집이 멀면 그것도 건강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손님이 와서 기다린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조금 쉬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왔다면 얼른 뛰쳐나와야죠. 또 무슨 일이 생겨도 얼른 중개업소로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창업할 곳과도 연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지역에 멀지 않은 곳에 취업을 한다면 나중에 창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능 아니면 소개받아 취업을 하면 취업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좀 어정쩡한 친척이나 친구 이런 상황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지들은 좀 평소에 어울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중개업이라는 일로 맞닿게 되면은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피하고 친지들을 통해서 소개받으면 좋습니다. 소개를 받은 입장에서 중개업소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소개해 준 사람하고의 유대가 좋아지기 때문에 중개업도 배우고 일정 기간 지나면 독립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기간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거나 모르는 업소에 근무하게 되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편안하게 그만두기 십상이고 그만두라고 하기 십상이고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를 받아서 취업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처음 취업 시작할 때는 주거용으로 시작하고 상업용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뭐 주거용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이런 곳이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난 처음부터 상업용을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뭐 공장, 창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단계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거용, 그 다음에 조금 중개가 익숙해지면 상업용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중개업소 취업해서 계약이 많이 되고 내 수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흥미를 갖게 되고 또 흥미를 갖게 되면 좀 더 많은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규모가 큰 중개법인이나 컨설팅 취업은 피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가면은 20명, 200명 정도의 그 대규모 중개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거용을 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빌딩이나 상가, 뭐 토지, 뭐 이런 것들 합니다. 그런데 금액대가 크고 난이도가 높아서 뭐 가서 근무할 수 있겠지만 수입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 때로는 1년. 뭐 그 이상도 수입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럼 사람이 수입이 없으면 위축되기 마련이고 위축되면 흥미를 잃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약이 털컥털컥 잘 되는 일반 중개업소에 취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목이 좋거나 3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곳에 취업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목이 좋으면 손님이 많이 올 거고 손님이 많이 오면 계약을 많이 쓸 거고 직원이 많으면 목이 좋으니까 직원이 많이 있을 거고 수입이 많으니까 계약이 잘 되니까 직원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분야의 담당자들이 있어서 계약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그들과 연계돼서 계약을 만들어내면 내가 직접 계약서를 쓰고 또 수수료를 받고 손님을 모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익히게 될 기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창업한 지 5년 이상이 된 안정된 곳이 좋습니다. 창업한 지 5년 이상이 되면 이제 자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보통 중개업소는 3년 이하의 문을 다 닫게 되는데요. 뭐 빨리 닫는 데는 몇 개월에도 닫고 1년 안에도 닫고 이렇게 하는데 5년쯤 되면 이제 지역에서 자리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자리가 잡혀가면 단골 손님이 생기고 또 매물이 접수되고 중개업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곳에 가면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편안하게 일을 하고 일정한 수입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당혹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입 중개사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수입도 챙기고 이러한 것이 중요하겠죠. 10번째, 동업하거나 부부가 근무하는 중개업소는 피합니다. 동업하는 건 항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한쪽이 옳다, 한쪽이 그르다, 한쪽 방식이 좋다, 한쪽 방식이 좋지 않다, 한쪽은 수입에 기여를 한다, 한쪽은 수입에 기여를 안 한다 등등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생각이 다르니까요. 또 부부도 역시 잘 이렇게 콤비가 되시는 분은 잘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갈등 자꾸만 매번 일할 때마다 부딪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좀 피곤합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그래서 동업이나 갈등이 많은 부부 중개업소는 피합니다. 만약에 들어갔는데 잘하는 것 같다가 뭐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개업소에서 근무 여건이 영 좋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인터넷 마케팅에 열정을 기울이는 중개업소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몫이 좋고 손님이 있다고 해도 인터넷 마케팅이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SNS를, 소셜 네트워크를 잘하는 그런 업소가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유료 광고, 무료 광고, 뭐 네이버, 다음 광고, 뭐 직방 광고 이런 거 많이 하는 유료 광고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블로그, 카페, 유튜브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도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취업하기 전에 그 업소에서 얼마나 유료 광고나 무료 광고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가, 그리고 얼마나 물건을 올리고 얼마나 글을 올리는가를 검토해보고 인터넷 마케팅에 열정을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업소에 취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늘 일감이 많고 늘 수입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걸음마 할 때는 아이들도 부모에게 배우듯이 여러분들이 잘 취업해서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잘 잡아주는 그런 오너너 밑에서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는 워밍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수입이 제대로 된다면 굳이 창업 안 하시고 취업해서도 충분히 수입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 딱 맞는, 여러분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중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지만 재미있게 중개업을 해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나도 어려운 건 아니죠. 내가 능력 발휘해서 거래는 계속 있는 것이니까요. 뭐 부동산이 거래가 없다고 그래서 뭐 반으로 줄었다, 3분의 1로 줄었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끝났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취업 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중개업계에서 첫 발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취업하는데 눈 똑바로 뜨시고 취업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중개업계에서의 앞으로의 가도는 탄탄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